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굴삭기 필기시험 동력 전달장치 변속기 편입니다. 문제 1번입니다. 기계식 변속기가 설치된 건설기계에서 출발 시 진동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습니다. 네, 기계식 변속기가 설치된 건설기계에서 출발 시 진동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것은 그냥 답을 찍고 눈두장 찍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릴리스 레버의 높이가 같지 않으면 릴리스 레버의 높이가 같지 않으면 출발할 때 진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달리 설명할 말은 없고요. 릴리스 레버의 높이가 다르면 출발 시에 진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마멸되었다, 뭐 스프링이 강하다, 클러치 스프링이 강하다 이건 다 아니고요. 릴리스 레버의 높이가 같지 않을 때 출발할 때 진동이 있게 된다. 2번입니다. 변속기의 필요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일단 변속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습니까? 이렇게 엔진이 있었죠. 이 엔진에서 이 크랭크 축에서 뭐가 돌았습니까? 플라이 휠이 돌았죠. 이렇게 플라이 휠이. 이 플라이 휠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클러치 판이라고 그랬죠. 예, 이 클러치 판이 이렇게 있는데 클러치 판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뒤쪽으로 가면 변속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동력을 바퀴 쪽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붙이면은 바퀴가 돌고 떼면은 동력이 전달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 클러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붙여서 동력을 받는 것이 변속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변속기로 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어들이 이렇게 있죠. 기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변속기가 하는 역할은 뭐였습니까? 전진, 후진. 예, 전후진을 이 변속기에서 해요. 그래서 전진할 때는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속도 변환을 하는 거예요. 기어비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거, 이 클러치판이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컨버터라는 게 있어요. 컨버터. 이 컨버터가 어느 곳에 있냐면은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컨버터가. 이거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컨버터. 이 속에가 클러치판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컨버터는 뭐냐면은 자동 변속 일대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이것이 있는 위치가 변속기 앞이다. 그리고 이 동력인 플라이휠 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변속기의 필요성. 그러면 변속기에서는 뭘 하나요? 동력을 바퀴 쪽으로 이제 보내고 증대시키기도 하고 뭐 그 저단으로 넣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답을 먼저 찍으면 환향을 빠르게 한다. 이 변속기가 방향, 이 환향이라는 것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 저향 장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이제 환향을 빠르게 한다. 이게 틀렸고요. 시동 시에 장비를 무보한 상태로 둔다. 그렇죠. 이게 시동을 걸었어요. 이게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회전 운동을 바꿔서 플라이휠이 도는 거고 여기에 클러치판이 붙었다 떨어졌다는 동력을 붙이려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동력을 붙였어요. 플라이판이. 동력을 붙였다고 해서 바로 바퀴가 도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변속기에서 어떻게 해요? 중립에 놓으면 기아를 물리지 않고 중립에 놓으면 여전히 무보화 상태예요. 부하는 아직 안 걸렸죠. 그래서 시동 시에 그러면 뭡니까? 이 기아를 물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일단은 무보화 상태로 무보화 상태 그러니까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 완전히 떼고죠. 이 회전축은 그래도 공회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회전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떼주고 기아를 변속을 넣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시동시 장비를 무보화 상태로 들어온 거 이것도 변속기가 하는 거고 기관의 회전력을 증대시킨다. 맞습니다. 뭐 4단도 그렇고 5단도 그러니까요. 장비를 후진할 때 그렇죠. 전진 후진이 다 변속기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변속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알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환향을 빠르게 한다라는 저향 장치와는 변속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3번입니다. 동력 전달 장치에서 클러치판은 어떤 축의 스프라인에 끼워져 있느냐. 자, 아까 다시 이제 또 보겠지만 엔진입니다. 엔진에서 크랭크축이 이렇게 나와서 뭐가 돌죠? 플라이휠이 돌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뭡니까? 여기 변속기가 있고 여기 뭐 컨버터나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클러치가 있죠. 이 클러치가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클러치는 지금 어느 쪽에 붙어 있어요? 변속기의 입구 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에서 이 클러치판은 어느 쪽에 붙어 있느냐? 이거 알고 있는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크랭크 축 그러면 크랭크 축은 뭐예요? 여기 이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쪽에 크랭크 축인데 이거는 뭐예요? 플라이 휠이 달려 있는 것이 이 크랭크 축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판이 걸려 있는 거. 디스크판이 걸려 있는 것은 뭐예요? 변속기 입구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알고 있는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동력 전달 장치에서 클러치판은 어디에 붙어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변속기죠? 변속기 입력 측이 여기죠?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입력 측 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네, 변속기 입력기 축이다. 자, 변속기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좀 이해를 필요로 하죠? 자, 변속기 다시 또 봅니다. 이게 엔진, 여기서 플라이휠이 있고, 여기서 붙었다 떨어졌다는 그 클러치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변속기로 들어갔는데, 자, 변속기에서는 이제 기어 물림이에요, 기어. 기어끼리 어떻게 물리느냐에 따라서 1단, 2단, 3단, 또 후진, 이거란 말이에요. 자, 기어가 잘 물려서 전달 효율이 좋아야겠죠. 기껏해서 동력이 전달됐는데, 기어가 잘 물리지 않아가지고 막 우장캉창 하면서 힘을 제대로 못 받아요. 문제가 있죠? 안 되죠. 그러면 전달 효율이 커야겠죠. 이쪽에서 가는 전달 효율이 기어를 물려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바퀴 쪽으로 이제 가는 이 전달 효율이, 동력의 전달 효율이 커야겠죠. 이게 동력의 전달을 대부분 어기저기로 다 잡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전달 효율이 적을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예요. 답은 이것이 되겠죠. 동력의 전달 효율이 좋아야 된다. 기어 물림이 아주 원활해가지고, 여기서 전달되는 힘이 100이라면 100을 그대로 이쪽으로 전달해주면 좋겠죠. 물론 여기서 마찰 계수가 좀 맞겠지만 가능한 한 높은 전달이 좋겠죠. 전달 효율이 적을 거 그랬으므로 이건 틀린 것이고, 소형 경량일 거 맞습니다. 이게 너무 크고 뭐 이런다면 대부분의 힘을 여기서 다 잡아먹고 동력 전달에서 많이 뺏어먹어서 안 되겠죠. 소형 경량일 거, 변속 조작이 용이할 거, 이 너무 어렵다.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조작이 쉬울 거, 단계가 없이 1단 놓고 2단 놓고 할 때 우장창창하고 깨지는 소리 나고 막 한다면 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기어를 넣는지 안 넣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연속적 조작이 가능할 거 다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달 효율이 좋아야 합니다. 5번입니다. 변속기에서 기어 빠짐을 방지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기어가 물렸는데 자꾸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꽉 물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잠궈버려야 돼요. 로킹볼입니다. 그래서 기어가 이렇게 물릴 때 이 기어를 가지고 물리게 하는 이 레일이 있단 말이에요. 갖고 돌아다니면서 이리 가고 물리게 하는 거. 이 물리게 하는 여기에 레일에 딱 이제 홈이 있어요. 홈이. 거기서 잠궈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로킹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정확하게 맞춘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여기 이제 홈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 이상도 못 가고 거기 딱 가면 착 하면서 이렇게 잠겨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로킹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 변속기에서 기어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이것이 로킹볼이다. 잠궈버린단 말이죠. 변속기의 기어가 결합 후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속 레일 고정 홈을 눌러 고정시키는 그러한 부품이다. 이것은 외우셔야 합니다. 변속기에서 기어 빠짐을 방지하는 거 잠궈버린다고 그러더라. 로킹볼. 다음, 이것도 외워버리셔야 돼요. 수동식 변속기가 설치된 건설기계에서 기어의 이중 물림을, 자, 기어가 뭐 여기 이제 1단 기어, 2단 기어, 3단 기어, 4단 기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와가지고 내가 이거 물리려고 하는 게 여기 와가지고 둘을 같이 물려버렸다 이게 이 기어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두로 같이 이렇게 묶어버리는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인터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인터자가 뭐예요? 응? 뭐 인터쿨러 뭐 이런데 이것도 잠궈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인터록 장치다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십시오. 확인합니다. 인터록 장치. 인터록 장치는 변속기 기어가 이중으로 1단 기어, 2단 기어 같이 물려버린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장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속기의 싱크로메스 기구 장치는, 자, 싱크로라는 말은 이렇게 뭐 가라앉은 거, 그래서 뭐 싱크로나이즈 해가지고 하면 사람 물속에 가라앉아가지고 수영선수들 발만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걸 싱크로라고 하죠. 이게 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거 이런 것이에요. 변속기에서 기어 물림을 할 때 이 싱크로메스가 뭡니까? 기어 속에, 그 기어 속으로, 기어는 밖에 있는데 그 기어 안에 있는 중심에,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기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기어 속에 이렇게 또 기어가 있잖아요. 기어가 여기다가 물리면, 이게 들어가서 여기다 물리면 이 기어와 이 기어 사이에 기어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이걸 싱크로메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변속기 싱크로메스 기구 장치는 어떤 때 쓰냐 그러면 답 나왔죠. 기어 물릴 때 쓰는 거예요. 기어 물릴 때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속기어를 물리면 겉기어가 돌면서, 이 겉기어를 돌리면서 비가 기어비에 의해서 1단, 2단, 3단, 4단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로메스는 뭐냐 그러면 기어가 물릴 때 작용하는 것, 이렇게 보시고, 기어를 물릴 때 주축에서 공전하는 기어와 주축의 회전 속도를 일치시켜서 물림이 원활하게 하는 기구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동영상에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런 영상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어를 물리는지
그래서 대부분의 기어는 이렇게 기어가 있고 이렇게 기어가 있으면 이게 헛돈단 말이죠. 그때 이 싱크로메스라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기어를 안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돌는단 말이에요. 돌면서 이 축도 같이 돌아준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기어가 물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일단 기억해 주십시오. 8번입니다. 변속기에서 기어의 백래시가 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일단 이제 백래시라는 말이 뭔가를 알아셔야 되는데 기어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아무튼 이렇게 기어와 기어가 이렇게 이제 물려서 돌아가는데 이 물리는 틈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백래시라고 그래요. 백래시. 응? 근데 이 백래시가 너무 없어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기어가 물린단 말이에요. 물리는데 백래시가 너무 없어도 뻑뻑해가지고 마찰이 심해서 안 돼요. 근데 백래시가 또 너무 많으면 어때요? 기어가 물리지 않고 헛돌아요. 빠지고 기어가 빠져버리고. 그래서 적정한 백래시가 필요한 거예요. 네, 너무 적으면 마찰에 의해서 깨지는 소리 나고 마찰열. 또 너무 이 틈이 멀면 기어가 빠져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백래시가 너무 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럼 뭐예요? 기어가 빠지는 거예요. 물린 기어가 잘 빠지지 않는다. 틀린 거죠? 기어의 바꿈이 잘 되지 않는다? 뭐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물린 기어가 빠지기 쉽다. 네, 답은 3번이죠. 백래시가 크면 물렸던 기어도 빠지기 쉽다. 왜? 너무 틈이 크니까 백래시 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변속기에서 백래시가 크면 기어의 물림이 적어서 물림이 적죠. 왜냐하면 틈이 많으니까 물린 기어가 빠지기 쉽다. 물린 기어가 빠지기 쉽다. 이게 답입니다. 자, 백래시 한 쌍의 기어를 맞물렸을 때 이 치면이라는 게 맞닿는 면이에요. 요렇게 맞닿는 면, 치면에 생기는 틈새, 요 틈새. 한 쌍의 기어를 매끄럽게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백래시가 필요합니다. 백래시가 너무 적으면 윤활이 불충을 하기 때문에 그죠? 빡빡하게 그게 이제 치면끼리 마찰이 너무 커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또 백래시가 너무 커버리면 틈이 너무 크면 기어의 맞물림이 나빠져서 기어가 파손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벗어나기 쉬운 거예요. 자, 다음은 토크 컨버터를 한번 볼 텐데요. 이게 이제 자동 변속기에는 이제 이 토크 컨버터가 쓰여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거는 지금 절개를 해놨으니까, 근데 원래는 이게 닫아져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꽉 닫아졌고 이게 밀봉이에요, 밀봉. 예, 열어볼 수도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맞물리는 것은 여기 쪽에서 맞물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가 엔진이에요. 아까 보는 것처럼 여기서 플라이 휠이 돌아요. 이 플라이 휠하고 얘하고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으면 얘하고 여기서 도는 건 뭐예요? 펌프 임펠러예요. 쉽게 말하면 이 펌프가 날개 달고 막 도는 거예요. 그럼 이 속도는 뭐 속도하고 똑같아요? 이 엔진의 회전 속도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받는 거는 이 임펠러하고 맞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받는 거. 원래는 전에 볼 때 뭐였어요? 이 플라이휠하고 맞붙어 있는 것이 뭐였어요? 예, 클러치판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은 기계식이었단 말이에요. 이 자동식으로 오다 보니까 클러치판이 붙는 게 아니라 이 토크 컨버터가 붙는 거예요. 토크 컨버터에 바로 연결돼서 안에서 이 안에서 도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는데 임펠러라고 하는 것이 돈단 말이에요. 이 프로펠러 같은 임펠러가. 자, 임펠러가 도는데 이것은 이제 밀봉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밀봉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속에 가득 채워진 건 뭐냐면은 오일이에요, 오일.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 임펠러를 돌려서 뭘 돌리냐면은 이 안에 가득 찬 오일을 돌리는 거예요, 오일을. 이 플로펠러의 방향으로 오일이 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예? 돌면은 오일이 이 속에서 막 회동치면서 그 방향으로 가겠죠. 이 방향으로 가면은 이게 뭐냐면은 음, 런너 그랬는데 이건 런너는 좀 그렇고 이건 터빈 런너. 예, 맞습니다. 터빈 런너. 이게 터빈이에요. 이게 임펠러고 이게 터빈이에요. 그래서 임펠러에서 이 오일을 돌려서 그 오일의 힘으로 어디를 돌리냐면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터빈. 이게 보면 터빈이 막 날이 있죠. 이게 날이. 그다음에 요 가해 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이제 여기쪽에도 있고요. 가이드링이 있는데 어떻든 이 힘으로 이걸 돌리는데 이 돌리는 것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이것을 이제 이 터빈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 힘으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터빈을 돌리면은 이게 돌면서 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터빈을 돌리면은 돌리고 나오는 또 이제 안에가 딱 차 있으니까 돌리고 나오는 오일들이 또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방향이 막 흩어져 있다 보면 이쪽하고 상충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것을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면 이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가주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스테이터예요.
이 스테이터는 한 방향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한 방향으로만. 예. 두 방향으로 아무렇게 간다면 이게 흐트려서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돌이쳐서 돌아온 것이 스테이터를 거쳐서 여기에 시계 방향으로 가는 이 한 줄기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그 펌프 임펠러를 돌리는데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 돌아오는 힘에 의해서 원래 있던 힘의 한 두세 배 정도의 뭡니까 펌프에 힘을 받는다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어떻든 여기서 이 회전을 시켜서 터빈을 돌린 다음에 그게 다시 이 스테이터라는 한 방향을 거쳐서 임펠러가 도는 방향 쪽으로 맞물리면서 상승 효과를 가져와서 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위치는 그래 이게 댐퍼 예, 이 댐퍼인데 이게 댐퍼 클러치예요. 딱 보시면 여기에 지금 스프링이 이렇게 보이고 지금 보이진 않지만 댐퍼 클러치 이쪽 방면에는 이게 뭐냐면 디스크판이 물려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이 디스크판은 어느 쪽에 있어요? 여기 그 플라이 휠하고 딱 붙어가지고 동력을 뗐다 붙였다 하는데 그래서 이 원 위치는요. 이게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이쪽에. 그래서 그 이쪽에서 이 속도가 4단 정도의 속도를 넣을 정도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좀 손실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이 오일 쪽에다가 이 자동 변속기 쪽에 맞추지 않고 기계식으로 요거 자체를 이 플라이 휠에다가 붙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수동식 도는 형식으로 돌아본단 말이에요.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 연비의 감소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댐퍼라고 말을 해요. 댐퍼 클러치죠. 댐퍼 클러치. 자,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드릴게요. 요거 먼저 보시고요. 자, 컨버터 아까 봤죠? 엔진 크랭크 샤프트와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 플라이 휠에 볼트로 기계적으로 연결되어서 어디로요? 엔진이 있고 여기 플라이 휠이 돌면 이쪽하고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래요. 컨버터가 연결돼서 엔진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회전한다. 뭐가요? 이쪽에 있던 무엇이었죠? 예. 임펠러. 예. 무슨 임펠러였습니까? 펌프 임펠러. 말이 잘 안 나오네. 펌프 임펠러는 어느 쪽에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쪽 기관 쪽에 붙어 있고, 예. 이쪽 터빈은 어느 쪽에 붙어 있어요? 이쪽 변속기 쪽에 붙어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펌프 임펠러가 돌면서 돌아가는 이 유속 오일이죠. 유속에 의해서 이게 돌면서 다시 이쪽으로 튕길치는데 튕길치면서 뭘 거친다고 했어요? 스테이터를 거쳐서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서 다시 이리 가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순환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도는 것이다. 그래서 펌프도 회전해서 중앙부에 오일을 끌어는 날개 사이로 방출하며 컨버터 펌프의 셀과 날개 형상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펌프에서 방출되어 이 펌프에서 방출돼 가지고 뭔가 터빈을 회전시킨다. 그 다음에 엔진이 아이들링은 공회전 그 무부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오일이 펌프에서 방출되는 힘은 터빈을 회전시킬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힘을 내지 못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력 하에서는 이쪽에 있는 펌프 임펠러가 돈다고 그래서 터빈이 돌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어느 정도의 동력은 전달되지만 그냥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서 있을만 할 정도예요. 그래서 아이들링 상태에서 정지 상태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그래서 펌프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오일의 힘이 증가해죠. 여기 돌리는 힘이 이쪽으로 미치니까. 그래서 그때는 엔진의 동력이 더 효율적으로 터빈과 기어게으로 전달된다. 자, 오일은 터빈의 힘을 전달한 후에 여기서 이제 막 돌면서 이쪽에 터빈을 돌렸죠. 이렇게 돌린 다음에 뭐예요? 터빈의 셀과 날개를 따라서 흘러서 엔진 회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죠. 스테이트를 거쳐서. 오일을 역류시키려 할 때 터빈에 흡수된다. 만일 터빈으로부터 오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오일이 컨버터 펌프 내측 부위를 계속해서 흘른다면 엔진 회전 방향 반대 방향으로 펌프 힘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막아주는 것이 스테이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크 컨버터의 구조는 이쪽에 있는 거 이게 펌프 임펠러예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거 요게 스테이터예요. 뭐라죠? 이 터빈에서 흘러나오는 오일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 임펠러 방향. 펌프 방향하고 같이 맞춰줘서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스테이터. 그 다음에 요게 터빈 러너. 이것이 원칙적인 것이고 댐퍼 클러치 이 부분은 원래가 이 앞쪽에 있어서 이제 여기 지금 보여졌죠. 앞쪽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힘을 받게 되면은 바로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 엔진에서 나오는 플라이휠하고 붙어서 한다. 그때는 어떻게 보냐면요. 원래는 엔진 압에 의해서, 요압에 의해서 이게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밀어주니까. 근데 어느 정도 힘이 가면 이 요압이 막혀야 다. 막히게 되면 영수철 힘에 의해서 둘이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예, 수동식 클러치 달라붙듯이 휠하고 클러치가 달라붙어서 같이 도는 거예요. 마찰에 의해서. 자, 그게 댐퍼 클러치예요. 보시겠습니다. 토크 컨버터는 펌프 임펠러에 의한 터빈 러너의 회전에 의해서 엔진의 동력이 변속기에 전달되는 구조이다. 이 현상은 토크가 증대되면 컨버터 레인지에서 커플링 레인지로 변환돼서 펌프 임펠러와 터빈 러너가 동일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발생해요? 미끄럼 손실이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차라리 기계식 마찰 클러치, 어제 우리가 배웠었죠? 예, 음, 뭡니까? 예, 클러치, 디스크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예, 마찰 클러치에 비해서 10% 정도의 동력이 떨어지니까 기계식으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따라서 펌프 임펠러와 터빈 러너 사이에 기계식 마찰 클러치인 댐퍼 클러치를 설치해서 연비의 향상을 꾀한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부연 설명이고요.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토크 컨버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구성품 중 터빈은 기관의 크랭크 축과 연결되어 구동된다. 이제 아까 본 그림하고 연결을 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엔진이에요. 여기서 플라이휠이 돌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토크 컨버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토크 컨버터 내부는 뭐가 있어요? 이쪽은 펌프, 이쪽은 펌프, 이쪽 변속기, 이쪽은 터빈. 그러면 펌프 임펠러는 어느 쪽에 붙어 있어요? 요 기관 쪽. 여기는 이 크랭크 축이죠. 요걸 돌리는 크랭크 축. 터빈은 어느 쪽에 붙어 있어요? 이거 변속기. 변속기 쪽에 입구 쪽. 요게 터빈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리고 풀어보죠. 구성품 중 터빈은 기관의 크랭크 축과 연결되어 구동된다. 이게 크랭크 축인데 이거는 펌프가 붙어 있는 쪽이죠. 터빈은 어느 쪽에 붙어 있어요? 변속기 쪽. 변속기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뭐예요? 오일을 쏜단 말이에요. 방향을 막 이렇게 이기순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쏘면 이게 돈단 말이에요. 이 쏘는 것에 의해서 이 날개가 부딪혀가 이게 돌아요. 터빈이 이게 돌면서 또 여기서 기름을 이쪽으로 튕길 거 아니에요. 이 튕기는 것이 이 스테이트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 돌게 방향을 바꿔줘요. 이 시계 방향 쪽으로. 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어떻든 구성품 터빈은 기관의 크랭크 축과 연결되어서 구동된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터빈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네, 변속기 입구 쪽하고 연결되어 있고 크랭크 축과 연결된 건 뭐라고요? 예, 이쪽 거. 이걸 뭐라고 그랬죠? 네, 펌프. 자, 엔진 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장기의 속도가 들어오면 토크는 어때요? 증가하게 되죠. 네, 구성품중 펌프 임펠러는 변속기 입력축과 기계 연결되어 있다. 이 변속기 입력축과 연결된 건 뭐라고 했어요? 터빈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펌프는 어느 쪽에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쪽 플라이휠, 크랭크, 네, 엔진 쪽, 네, 크랭크 축하고 연결된 것은 펌프 임펠러고 변속기하고 연결된 것은 터빈 러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펌프, 터빈, 스테이터 등이 상호 운동하면서 회전력을 변환시킨다. 이건 토크 컴퓨터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중요한 기구는 3개라고 했죠. 이쪽에 있는 것은 펌프, 이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터빈. 터빈과 이 사이에서 이 길을 잡아줘서 방향을 한 방에 해준 거 스테이터. 이 3가지가 토크 컨버터의 주요 부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펌프, 터빈, 스테이터 등이 상호 운동을 회전력을 변환시킨다. 자, 엔진과 직결되어 같은 회전수로 회전하는 토크 컨버터의 구성품은 똑같죠? 또 그려봅니다. 엔진이죠? 엔진. 그럼 여기서 플라이휠, 여기 크랭크축이죠? 네. 이 크랭크축하고 연결돼서 플라이휠이 돌고요. 이쪽에서는 변속기 앞에 뭐예요? 터빈. 여기서 이렇게 쏴가지고 여기서 돌려서 스테이트를 통해서 또 이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네. 이건 둘은 이렇게 막혀서 이 안에는 오일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네. 이것은 펌프, 이쪽은 터빈, 가운데 스테이터. 이 3가지가 토크 컨버터의 주요 부품. 자, 엔진과 직결돼서 같은 회전수로, 이 엔진이 도는 회전수로 같이 도는 것은 무엇입니까? 펌프죠? 네. 펌프가 엔진하고 직결되어 있다. 터빈은 변속기 입력축이다. 11번입니다. 토크 변환계의 상들은 오일의 구비 조건은. 자, 아까 이제 보셨듯이 이게 이렇게 봉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펌프, 여기에 터빈.
여기서 막 이렇게 쏴요. 그럼 여기 돌면서 또 이렇게 오면 스테이터가 걸려서 이쪽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방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 도는 축이 이쪽으로 해서 변속기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자, 이 기름, 이 오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오일. 예, 이 오일이 굉장한 마찰을 일으키면서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은 어때요? 첫째는 너무 끈적끈적하면 안 돼요. 점도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그 압력을 주는 이런 것이라기보다 이걸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점도가 어때요? 낮아야 돼요. 이 오일은 점도가 낮을 것. 점도가 낮을 것. 그 다음에 착화점이란 건 뭐예요? 불에 타는 거예요. 이 착화점은 높아야지 착화점이 낮으면 어떻게 해서 여기서 불타버리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온도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중이 작을 것 그런데 비중이 작으면 이거 돌리는데 힘을 못 받아서 안 돼요. 이게 솜처럼 가볍다면 되겠어요? 비중이 뭡니까? 입체에 대한 무게란 말이에요. 무게비예요. 이걸 돌리면 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중은 커야 돼요. B점은 뭐예요? 이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 끓는 점은 높아야죠. 왜? 온도에 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도는 낮으라. 착화점은 높아야 된다. 비중은 커야 된다. B점, 끓는 점은 높아야 된다. 온도에는 강하고 점도는 낮아서 너무 끈적끈적하면 이거 돌리는데 힘들어서 돌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너무 물고도 안 되지만 점도는 낮아야 된다. 이 오일을 말한 거예요. 너무 그 열에 약해가지고 여기서 받는 뭡니까? 이 마찰 온도가 굉장한데 이것도 못 견뎌가지고 불나버린다. 이건 문제가 되겠죠. 또 너무 가벼워서 이게 비중을 안 받아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돼요. 비중이 커야 돼요. B점은 낮아야 된다고요. 끓는 점은 낮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토크 컴퓨터 오일은 점도가 낮고 착화점은 높고 비중은 커야 하고 B점 끓는 점은 높아야 한다. 토크 컨버터의 오일의 흐름을 바꾸어주는 것은 아까 봤죠? 다시 또 그립니다. 플라이휠, 토크 컨버터 이렇게 있는데 뭐예요? 이쪽에는 펌프, 이쪽에는 터빈,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이 흐름을 바꿔주는 거 스테이터. 그럼 답은 여기서 돌아오는 이 흐름을 이거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원웨이 클러치 이게 원웨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해서 이쪽 가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주게 이렇게 흐름을 봐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테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변속기 압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자, 자동 변속기에서도 압력이 떨어지는 이유 그랬는데 클러치판의 마모, 오일 필터의 막힘, 오일 부족, 오일 펌프 내 공기 생성. 이 자동 변속기라는 말이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부위냐에 대해서 보는 것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오일 압력이 떨어지려면 필터가 막혀서 오일이 제대로 못 들어가든지 오일이 부족하든지 오일 펌프 내 공기가 생성되면 힘이 약해요. 이 세 가지는 압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클러치판이 마모되었다는 것이 자동 변속기 압력이 떨어지는 이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13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동 변속기 내부의 압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오일 펌프 내에 공기가 생성됐다. 오일이 부족하다, 오일 필터가 막힘 등이다.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 상수.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틀리면 안 돼요. 가져주는 문제니까요. 스프링 상수는 어떻게 하냐면 상수에다 거리 곱해버리면 그냥 답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곱해버리면 돼요. 다만 이게 5kg per 밀리미터예요. 이건 2cm죠? 2cm는 뭐예요? 20mm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5에다 20mm 곱하면 100kg. 그러니까 상수가 5kg, 밀리미터당 5kg인데 이 스프링은 2cm를 눌러서 2cm를 누른다는 거예요. 2cm를. 그럼 힘은 얼마나 들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100kg예요. 이 상수 곱하기 거리. 여기서 다만 밀리미터니까 2cm가 20mm. 그래서 하면 100kg. 그냥 곱하기 하면 된다. 다음, 유체 클러치의 슬립 현상에서 유속차는 얼마인가? 이것도 이제 문제는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체 클러치라는 말을 거의 잘 쓰질 않아요. 왜? 토크 컨버터가 나온 다음에는 토크 컨버터가 나오기 이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있고 여기에 펌프 임펠러가 돌고 여기에서 이것이 돌면서 어떻게 해요? 이 터빈을 돌리고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 스테이터 그래서 한쪽 방향을 받고 이것도 돌리는데 이 스테이터가 나오기 이전 단계에 썼던 것이 바로 유체 클러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물 간 건데 시험에는 나오니까 이제 알아는 두셔야 돼요. 유체 클러치 슬립 현상에서 유속의 차는 얼마인가 그랬으면 2 내지 3%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100이 갔다 여기로. 그럼 여기서는 97, 8, 2, 3% 정도가 이 슬립 현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97, 8 정도가 이쪽으로 돌면서 또 이쪽으로 와서 이걸 가속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체 클러치 펌프와 터빈 사이의 토크 비율은 미끄럼 때문에 1대1이 되지 못하고 1대1이 되면 어때요? 이것이 회전이
뭐 RPM이 예를 들면 1000이다. 그러면 이 RPM도 1000이다. 똑같네요. 예, 그럼 슬립은 없는 거예요. 이게 1대1이죠. 예. 근데 이 1대1이 실제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 정도의 슬립 차가 나느냐? 2 내지 3%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펌프와 터빈의 회전 속도가 같다면, 조금 전에 봤죠? 자, 여기에 펌프가 있고 여기에 터빈이 있는데 이게 막 돌면서 이걸 돌려요. 그럼 이또 와서 이거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RPM이 1000이에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1000바퀴 돌더라. 그럼 1대1이에요. 그럼 뭐예요? 같으면 1대1이죠. 슬립 손실 없죠. 그럼 답은 뭐예요? 1대1. 똑같다니까. 네. 회전 속도가 같다면 RPM 1000 놔보세요. 그대로 다 먹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1대1이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1대1이 안 되고 2 내지 3% 정도의 손실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크 변환기는 엔진의 회전력을 몇 배로 변하는가? 답부터 찍을게요. 2 내지 3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토크 컨버터가 있는데 여기서 펌프가 막 돈단 말이죠. 예. 물론 여기서 받는, 이거는 크랭크 축에서 받는 이 엔진의 회전 속도로 이걸 돌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득 차 있는 거 오일이죠. 아까 보다시피 여기 터빈을 돌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터빈을 돌리고 여기서도 나온 놈이 스테이터를 통해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돌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돌고 있는데 여기서 돌아치는 이 힘이 가해져서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줘요. 이 플러스를 해줄 때 이 돌아가는 힘이 몇 배 정도를 받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2 내지 3배 정도의 힘을 이쪽에서 받아요. 네, 도는 원심력에서 또 받으니까. 그래서 토크 변환기는 엔진의 회전력을 몇 배로 변환하는가 그러면 2 내지 3배. 8번입니다. 유체 클러치에서 유체 충돌, 맴돌이 흐름을 방지하는 장치는 이것도 지금 토크 컨버터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토크 컨버터에 스테이트가 나오기 이전에 있었던 것들인데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이 맴돌이 흐름 맨 위쪽에 보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날개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돌면서 이 맴돌이 흐름에 유체 충돌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방향타를 타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가이드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체 클레이에서 유체 충돌의 흐름을 방지하는 장치는 뭐냐 그러면 가이드링.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링.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